60이 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말을 줄이는 게 손해가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젊었을 때 저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을 표현해야 했고, 제 의견을 밝혀야 했고, 제 입장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무시당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제가 한 말의 절반은 하지 않았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말 때문에 멀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40 중반의 동생과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동생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준비가 부족하다고, 실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은 걱정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생에게는 불신으로 들렸습니다. 동생은 화를 냈습니다. 형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저는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앞날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은 이미 나갔고 상처는 이미 남았습니다. 그 후로 동생과는 몇 년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 말을 하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동생은 어차피 자기 길을 갈 것이었습니다. 제 말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쓸데없이 말해서 관계만 망쳤습니다. 친구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너희 둘이 안 맞는다는 건 처음부터 보였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상처받았습니다. 친구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마음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 후로 친구는 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인 대화만 나눴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로 깊은 우정을 잃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저는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제 의도는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간섭으로 들렸습니다. 배우자는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감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가 커지는 이유를 이제는 압니다. 젊을 때는 말을 해도 용서받았습니다. 젊어서 그래라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나이 든 사람의 말은 무겁습니다. 한 번 하면 오래 기억됩니다. 젊은 사람의 실언은 철없음이지만 늙은 사람의 실언은 인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저는 더 함부로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 경험으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며 저는 제 의견을 강요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젊을 땐 말이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저는 많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침묵하면 무능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의견이 없으면 존재감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했습니다. 회의 전에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상사들은 제 발표를 좋아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힘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통해 제 존재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잊힐까봐 두려웠습니다. 침묵하면 무시당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때로는 적절하지 않은 순간에도. 설명하려다 관계를 망친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도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건강 문제로 고민하실 때 저는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 말씀을 따르셔야죠. 제 생각에는 저는 효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정보를 찾아드리고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 조언이 부담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조언보다 그냥 제가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마음이 불안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말을 많이 했던 이유는 자신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말했습니다. 제 경험을, 제 지식을, 제 생각을 쏟아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지루해하는 것도 모르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60이 넘어서야 저는 공자의 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군자는 말을 더디하고 행동을 민첩히 한다. 젊었을 때 저는 이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더디하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적극적으로 말해야 인정받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제 압니다. 말을 더디한다는 것은 느리게 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신중하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공자의 핵심 사상은 말보다 태도, 말보다 행동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동네 어르신이었는데 말수가 적었습니다. 모임에 나와도 거의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셨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분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무관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시면 분위기가 안정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침묵이 오히려 무게를 가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아지더군. 나이가 들면 말보다 태도가 더 중요해.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군가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들으셨습니다. 핸드폰을 보지도 않고 딴 생각을 하지도 않고 오롯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존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분은 조언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조언을 구하면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구하지 않으면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해도 그분은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해봐. 직접 겪어봐야 알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어른은 말이 적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할 줄 압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굳이 말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 낫다. 저는 평생 말을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인상적으로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행동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바빠서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변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대로인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말로는 훌륭했지만 행동으로는 평범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사람들은 제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행동은 기억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것들이 제 인격으로 남았습니다. 말은 바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강하게 느껴지지만 곧 사라집니다. 하지만 행동은 씨앗 같은 것입니다. 심으면 자랍니다. 그리고 오래 남습니다. 60 중반쯤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모임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 제가 소외된 것 같았습니다. 의견을 묻는데 글쎄요 라고만 하니 무관심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게 되었을 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주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조언했을 것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내가 먼저 사과하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들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가끔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정도만 말했습니다. 아이는 다 이야기하고 나서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일 학교 가서 먼저 말 걸어봐야겠어요. 저는 아무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랑 이야기하고 기분이 좋아졌대요. 할아버지는 자기 말을 들어주신대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 동료를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줬을 것입니다.
이 병원이 좋다더라. 이 치료법을 써봐 같은 말들을.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들었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걱정을, 두려움을, 불안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힘들겠구만. 하지만 자네는 이겨낼 거야. 친구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보를 준 것도 아니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아닌데 친구는 위로받았다고 했습니다. 말이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더 전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신뢰가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많이 말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왜 그렇게 하냐. 제 말들이 배우자를 지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을 줄였습니다. 배우자가 뭔가를 하면 그냥 지켜봅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줍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참 편해졌어. 예전에는 잔소리가 많았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조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에게는 잔소리였던 것입니다. 말을 줄이자 배우자도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편해졌습니다. 굳이 제 의견을 관철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갈등도 줄었습니다. 갈등이 줄고 마음이 편해진 이유를 이제는 압니다. 말이 많으면 갈등도 많아집니다. 제 의견을 강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맞서게 됩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펼치면 타협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누군가 져야 하고 진 사람은 기분이 상합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면 갈등도 줄어듭니다. 저는 제 의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의견이 다를 때도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제가 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이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줄이자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말을 많이 할 때는 저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제 말이 받아들여질까? 제가 설득력 있게 말했을까? 상대방이 이해했을까? 그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니 그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자리에 편안히 앉아 있으면 됐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압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그들은 말이 적습니다. 모임에 나와도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필요할 때만 짧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재미없어 보였습니다. 활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들이 가장 편안해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았고 웃음이 자연스러웠고 마음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왜 조용한 사람이 결국 곁에 남는가? 시끄러운 사람은 처음에는 인기가 있습니다. 재미있고 활발하고 분위기를 띄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집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함께 있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은 편안합니다. 함께 있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한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납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가끔 짧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깊습니다.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젊었을 때는 증명해야 했습니다. 제가 유능하다는 것을, 제가 지혜롭다는 것을, 제가 가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 경험을, 제 지식을, 제 생각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 삶이 보여줍니다.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방식이 제 인격을 증명합니다. 손주들이 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제가 한 말을 기억할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손주를 대했던 태도는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보여준 사랑은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느낌은 기억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땠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을 줄여도 늦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60에 시작해도, 70에 시작해도, 80에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 끼어들고 싶은 욕구를 참아봅니다. 조언하고 싶은 충동을 눌러봅니다.
제 경험을 말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 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입이 근질거릴 것입니다. 하지만 참아봅니다. 그리고 지켜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기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제 조언 없이도 자기 길을 찾습니다. 제가 침묵해도 저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편안해합니다. 제가 말을 적게 하자 사람들이 더 많이 말합니다. 제가 듣자 사람들이 마음을 엽니다. 제가 참견하지 않자 사람들이 저를 더 신뢰합니다. 며칠 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장황하게 조언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나이 때는 이렇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같은 말들을.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들었습니다. 아들은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가끔 힘들겠구나, 그랬구나 정도만 말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하고 나니 속이 후련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저는 아무 해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역할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이라는 걸.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듣고도 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저는 평생 말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똑똑한 말을, 현명한 조언을, 깊은 통찰을 말하는 것이 지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혜는 듣고도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도 가르치려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경험이 있어도 강요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 실수를 이미 해봤습니다. 어떻게 될지 압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제 말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줍니다. 실수하고 돌아왔을 때 비난하지 않고 받아줄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저녁이 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해가 지는 것을 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공허하지 않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이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TV를 켜거나 무언가로 이 침묵을 채우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침묵이 좋습니다. 이 고요함이 편안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배우자가 옆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궁금하지만 참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말할 것입니다. 제가 묻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친구입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합니다. 잘 지내. 자네는? 친구가 최근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듣습니다. 가끔 그랬구나, 잘했네 정도만 말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 이야기도 길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지만 이제는 그냥 듣습니다. 친구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니까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다시 창가로 돌아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진도 찍지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제 눈에, 제 마음에 담습니다. 예전에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것 좀 봐, 정말 예쁘지 않아? 하지만 이제는 혼자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누지 않아도 이 아름다움은 제 것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저는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립니다. 제가 한 말들을 세어봅니다. 많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더 많이 말했을 것입니다. 제 의견을, 제 생각을, 제 조언을. 하지만 오늘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내일도 말을 줄여볼 생각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평생 말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말을 적게 해볼 차례입니다. 60이 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말을 줄이는 게 손해가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말을 많이 해서 잃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관계도, 신뢰도, 평온도.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말을 줄이고 듣기 시작하고 침묵을 받아들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되찾았습니다. 평온을, 여유를, 진정한 관계를.
손주들이 저를 기억할 때 할아버지는 말이 많으셨어 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할아버지는 우리 말을 들어주셨어 라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저를 떠올릴 때 당신은 잔소리가 많았어 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당신은 옆에 편안히 있어줬어 라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저를 생각할 때 그 친구는 자기 이야기만 했어 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그 친구는 진심으로 들어줬어 라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이것은 품격입니다. 성숙입니다.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공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군자는 말을 더디하고 행동을 민첩히 합니다. 저는 이제야 군자가 되려 합니다.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영영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또 눈을 뜰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보다 조금 더 말을 줄일 것입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귀를 열 것입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저는 진짜 어른이 되어갈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로, 조언이 아니라 경청으로, 증명이 아니라 존재로. 눈을 감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 하루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잘 살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말을 줄이며 삶을 지키며 평온을 누리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